오늘 수업은 촬영을 할 거, 녹화를 할 거라서. 나중에 여기서 막 이름 부르고 막 이러면 안 돼. 알았지? (138페이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얘기를 볼 건데 한 번에 다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한 대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남은 부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지구 시스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지구 시스템 얘기를 좀 보려면 그 전에 뭐를 봐야 되냐면 요새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여기 도입 부분에는 이제 하나 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구에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지.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문제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서 완자가 이제 재작년에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다가 내용이 좀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거만 좀 보고 갑시다. 자, 일단 지구 시스템, 지구를 구성하는 거에 지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뿐만 아니라 어디가 됐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태양이 있죠, 그지?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이게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뜨겁겠지. 그러면 H2O가 무슨 상태로? 수증기 상태로 있겠죠, 그지? 그다음에 너무 멀면 오히려 춥겠지. 그러면 애들이 얼음의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지?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적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생명 가능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그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어디?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앞에 배우는 게 뭐야? 중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역학적 관계들에 대해서 배우죠. 중간고사 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 태양으로부터나 이런 여러 가지 중력이라든지 이런 역학적 관계,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외권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기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5번째로 생명체 해서 이렇게 5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 요 3가지 얘기를 중요하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외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벗어난 나머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 달, 기타 등등등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외권은 지구를 구성하는 놈은 아닌데 왜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 시스템의 요소로 얘가 들어가 있느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지?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기본으로 해서 지구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에너지의 흐름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 얘기도 나와 있는데 생명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보진 않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3단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마 2학기 부분이 될 텐데 거기서 생태계라든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럼 그 생명체가 이런 애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자세한 거는 2학기 때 배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기권, 직권, 수권 얘기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자, 얘네들의 이제 좀 공통된 특징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특징들도 있어요. 그 중에 얘네한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층상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권도 그렇고 직권, 수권 다 마찬가지예요. 해서 이 기권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고 직권, 수권 다 여러 개의 층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층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층을 나누는 뭐가 있겠어? 기준이 있겠죠. 그냥 층을 뭐 아무 맥락 없이 정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보고 각각의 층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는 게 기권에 대한 얘기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권은요. 기권은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거냐?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층을 나누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나누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기권을 구성하는 우리 쉽게 해서 대기권이지. 자, 구성하는 자, 물질들은 뭐가 있니? 질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약 7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산소 얼마? 약 21%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0.9%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0.03%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조심해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H2O. 여기서 얘기하는 얘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수증기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문제에서 함정으로 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요 수증기를 뭐로? 수권에 포함시켜서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맞지? 수증기는 수권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맞지? 얘는 기권에 포함된 겁니다. 맞지? 같은 H2O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조심해야 돼. 함정으로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될 거고 자, 이런 이제 그 기권이 여러 가지 영향들을 주는데 대표적인 영향 주는 것들 몇 가지만 한번 보자면 자, 대표적으로 산소는 뭐해? 호흡을 하는데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적은 양이지만 이산화탄소도 영향을 주죠. 뭐 하는데? 그렇죠. 광합성을 하는데 영향을 주겠지. 또 뭐가 있을까? 일단은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저 우주로부터 운석 같은 게 떨어질 때 그죠? 그걸 마찰해서 태워버리지. 그죠? 해서 운석의 충돌을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또, 자, 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하면 온실 효과가 가능해요. 우리가 이 온실 효과가 좀 심해지면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여러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기본적인 온실 효과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람뿐만 아니지 생명체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잖아. 그래서 어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지? 그래서 뭐 요새 계속 뭐 달 착륙선 보내고 뭐 달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달에 밤에 갔다 달에 밤에 와야 돼. 낮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거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 때문에 밤 낮의 온도 차이가 그나마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존층이 있죠, 그지? 그래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그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상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들을 주게 되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볼 거냐 하면은 자, 그 영향 그 층상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높이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가 생기는데 만약에 문제 서술형으로 이제 이 기준이 뭐냐 할 때 높이에 따른 기온까지만 쓰면 좀 깜깜한 학교에서는 틀리게 할 수 있어. 기온 변화까지 써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자, 온도가 어떻게 요렇게 변하죠. 그래서 얘를 층으로 나눠보면 요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요 제일 밑에를 우리가 뭐라고?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뭐? 여기를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열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화면이 여기 나오니? 여기 나와. 거의 끄트머리야. 네, 더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4개의 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건 뭐냐면 왜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 자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왜 온도가 낮아지냐 하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와요. 지구에. 그걸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구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다 한번 볼까요? 태양으로부터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구의 에너지가 계속 누적되겠지. 그럼 점점 뜨거워져서 지구 다 녹아버립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쓰고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또 계속 에너지를 받지. 그래서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다시 내보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지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지구 에너지, 혹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사라는 말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같은 얘기니까. 자,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나가는데 여기로부터 뭐 하면 멀어지면 점점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난로가 하나 있어. 내가 이 난로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데 문제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온도가 왜 올라가냐? 이 성층권에 있는 중요한 놈이 하나 있어. 이게 누구야? 그렇죠. 오존층이 있어요. 여기. 오존층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놈이에요. 얘가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뭐해서? 흡수해서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결국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뭐 해야 돼?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난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내가 요 난로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럼 온도가 낮아지겠지.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에 난로가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느 순간 지나면서 다시 얘한테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다시 높아지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다시 오존층에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는 건 누구 때문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됐나요? 얘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어느 순간 지나면 다시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는 이제 뭐가? 큰 난로가 하나 있지. 태양이.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런 이유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저쪽 얘기 지울 거예요. 저쪽 그 기권 왼쪽에 있는 얘기 지울 겁니다. 요거 관련돼서 요새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그 각각 그 대륙과 송축권의 특징들을 좀 볼 겁니다. 저쪽 지울 거예요. 완자에는 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기출픽에는 내가 한 문제 봤던 것 같고,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그 지구에서는 기권에 저런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요렇게 변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화성이에요. 화성은 요렇게 변합니다. 이거 원래 지구과학 원 문제야. 근데 통합과학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근처 학교들에서도 몇몇 학교에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 한 2년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잘 안 나오다가. 그래서 화성은 이렇게 변합니다. 화성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치? 지구가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 그것 때문인 거죠. 지구는 뭐가? 산소가 있으니까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봤던 것처럼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는데, 화성은 오존층이 없죠. 그러니까 온도가 지표면으로, 화성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낮아졌다가 그냥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꺾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렇게 변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금성이에요. 자, 금성은 애초에 온도 자체가 높게 형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금성,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행성 배우죠? 그지? 그때 금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 대기층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야.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온도 자체가 처음부터 높게 형성이 되고 온도가 낮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높은 온도에서, 그러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더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통 이제 지구하고 화성으로 문제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금성까지 끼워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특징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성에서는 오존층이 없었으니까, 금성에서는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했나요? 같이 알아두시고.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맨날 기도해야 돼. 이번 시험에 제발 나오라고. 그래야 우리만 맞지. 문자고 한 얘기인데 안 나오고.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저런 이제 각각의 권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대륙권이에요. 자, 대륙권의 특징은 일단 자, 대륙권의 대부분의 공기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왜? 그렇죠. 중력 때문이죠. 중력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에 몰려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때 여기에서 괜히 이름이 대륙권이 아니잖아. 대류 현상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대류 현상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래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울 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래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가 있고 대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기상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니? 그죠? 비 내리고 바람 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대부분의 공기가 대륙권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수증기가 대륙권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류현상이 일어나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뭐가?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비가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륙권은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뭐 대부분의 뭐 생물들이 다 대륙권에 대부분 살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층권입니다. 자, 성층권의 특징은 앞에서 간단히 한번 봤죠. 뭐를 봤니? 자, 오존층이 있다는 거지, 그죠? 오존층이 있어서 뭐를 해준다?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자외선을 차단해서 뭐가? 육상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층권은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죠.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나타나질 않지. 그죠? 대류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기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대륙권처럼 대류현상이 나타난 걸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층권은 대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이용될 수 있어? 항공기의 항로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비행기 타다 보면 비행기가 막 기우뚱기우뚱 할 때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뭐에? 기류에 의해서, 사실 공기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층권은 대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뭐도 기상현상도 잘 안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비가 안 내리는 구간이 나타나요. 물론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성층권까지 가게 되면 여기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존층을 넘어가면 안 되겠지, 당연히. 자외선을 바로 받아버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항공기 항로로도 이용이 됩니다. 대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여기는 대류현상이 나타나요.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대류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류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죠. 왜? 비가 내리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에 몰려있을 거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류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아까 우리 대기가 해주는, 기권이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운석 충돌을 방지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막 마찰하면서 불타버리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 어디에서? 요 중간권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 그림 한번 보시면 138페이지 거기에 그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가끔가다 이제 다른 교재나 이런 거에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운석이 떨어지는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성층권인데 비행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에서 운석이 떨어지면 마찰에 의해서 충돌을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10권은 이쪽에다 한번 봅시다. 자, 10권이 있는데요. 10권에서는 일단은 뭐 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따 직권을 다시 한번 보긴 할 텐데.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이제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전기진 입자들을 막아준다. 얘가. 전기진 입자를 대전 입자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중학 때 대전체 이런 거 들어봤지? 들어봤지? 그 배우잖아. 그거 뭐지? 정전기후 뭐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대전 입자라는 전기진 입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을 차단해줘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그쵸? 그걸 차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 같은 현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들 각각의 그 원형마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 자, 일단 여기까지가 기권에 대한 얘기고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지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직권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직권의 특징을 보면 일단 직권도 얘도 층상 구조를 층으로 나눠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그 층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깊이에 따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깊이에 따른 상태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는 뭐를 연구해서? 지진파를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때 자, 우리가 크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얘를 뭐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이제 내핵이나 외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지구의 생성 과정 배워서 알겠지만 주로 뭐가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멘틀이나 지각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산소나 규소 같은 그죠? 이런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아까 이제 층을 좀 나눠가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자,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가장 아래쪽을 우리가 뭐라고? 내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윗부분을 외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우리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뭐로? 깊이에 따른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때 자, 뭐야지? 자, 내핵은 고체입니다.
고체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멘틀은 고체는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예요. 어떤 말인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지각은 고체죠. 그래서 자, 요런 이제 상태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고 얘를 각각에 대한 이제 특징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핵은 사실 크게 볼 건 별로 없어요. 설마 지구의 핵에서 뭐 수소핵융합 반응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지. 여긴 별이 아니잖아, 그지? 여긴 별로 볼 게 없고요. 이 외핵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외핵을 보면 자, 외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얘가 뭐 액체예요. 액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야?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누가 철, 니켈 이런 애들이 여기서 흐르는 성질이 생겨요. 그럼 철이나 니켈 같은 애들이 흐르면 뭐가? 전자가 같이 이동을 하는 거지. 전자가 이동을 하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 형성되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요 유동성, 액체, 여기 외핵에 있는 유동성 때문에 뭐가 형성돼?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기권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죠? 가장 바깥쪽에 10권에서 얘기했던 거지.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잠깐 보면 지구 자기장이라는 건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지? 우리가 북극하고 남극하고 자석 갖고 나침반 갖고 방향 짰잖아. 왜 그래? 지구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니까 그런 거죠. 그지? 그래서 지구 주변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주로부터 주 태양이나 이런 데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전기띤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기띤 입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체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뭐 한다는 거야? 얘네가 튕겨낸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생명체가 보호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외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고. 자, 두 번째 멘틀 얘기 봅시다. 멘틀이 할 얘기는 더 많죠. 일단 멘틀은 저 직권을 구성하는 전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직권의 약 80% 정도를 차지해요. 직권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자, 두 번째로, 자, 이 멘틀은 여기, 자, 아까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멘틀에 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핵발전소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거. 그치?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애들이 핵 분열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붕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 배울 때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하면서 열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치? 그건 핵융합 반응하면서 나오는 거고 핵 분열 반응할 때도 에너지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핵분열 반응을 했다.
그럼 이 주변에 멘틀이 뭐 하는 거야?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틀 전체가 막 유동성,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요 근처에 흐르는 성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들이 뜨거우니까 그죠? 위로 올라가 버려요. 됐다 식으면 다시 내려오겠지. 이걸 뭐라고 그래? 대류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뜨거운 게 올라갔다가 차가운 게 내려오니까. 그럼 얘가 요렇게 돌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대류현상을 하게 되면 요 위에 있던 땅덩어리가 지각이 뭐해? 얘를 따라서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대륙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뒤에 가서 배우는 판구조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멘틀에 그렇죠. 대류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대류 지각 혹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판이라고 배울 겁니다. 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됐나요? 이제 요 부분은 학교 선생님마다 뭐 판의 이동, 지각의 이동, 대륙의 이동 뭐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멘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있죠. 지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해양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대륙 지각은 두께가 두껍고요. 밀도가 작아요.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고 밀도가 커요. 그리고 자, 대부분의 이 직권이 가지는 이제 다른 수권이라든지 뭐 아까 우리 봤던 기권이 가질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육상 생물들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지? 특히 요 직권 중에서도 누가 지각이 그러겠죠. 우리가 뭐 저 멘틀이나 핵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 생명체들의 서식처 역할을 한다 하는 게 이런 이제 지각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문제는 이렇게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보통 문제 나오면 여기 얘기, 지부자기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사성 동위원소 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요 얘기는 요 뒤에 가서도 몇 번 관련된 얘기가 몇 번 나올 거예요. 거기랑 연결지어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우리가 직권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거나 됐나요? 앞에 지웁시다 또. 자, 이번에는 수권입니다. 자, 수권도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층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깊이. 여기서는 수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여기서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자, 그럼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이제 어디에 가장 많니? 당연히 그죠? 바다에 가장 많겠죠. 그럼 우리가 해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염수라고도 합니다. 염수란 말이 뭐야? 짠물 얘기하는 거예요. 짠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죠? 싱거운 물, 이걸 우리가 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담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들은 대부분 뭐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게 뭐예요? 빙하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빙하로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빙하는 우리가 고체 상태니까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지. 그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물들은 또 대부분 어디? 그렇죠. 지하수로 존재를 합니다. 지하수도 우리가 사용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강물이나 호수가 되는데 그 양들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증기는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수증기는 기권으로 가야 돼. 알겠지? 조심하세요. 그런 것도 함정 파서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자,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참고로 받을 거는, 자, 수거는 대부분 이제 특히 바다에 사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의 또 마찬가지로 뭐가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용류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은 뭐 간단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얘 층상 구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하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죠? 그래서 온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얘를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나고 각각의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요 제일 위에는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가끔 요 표면 있죠? 표면. 여기를 표층이라고 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온도 변화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건데, 일단 혼합층은 원래는 온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점점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뭐가? 그죠?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니까 뭐가? 요 위아래 물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범위까지 요 위아래 물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물이 섞이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거기를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먼저 보자. 심해층은 자, 바다 깊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가장 낮은 물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게 얼마? 4도씩입니다.
온도가 낮은데 왜 0도씨가 아니냐? 0도씨 물보다 4도씨 물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 뭐 겨울에 강물이 얼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거 있대, 그죠? 그래서 강물은 위에부터 얼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도씨의 물이 가장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무거운 물이 0도씨 물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 4도씨 물이 가장 아래로 내려가 있어. 아무리 깊은 바닥 들어간다 해도 맨 밑에 가면 4도씨 물이 있어. 이게 가장 무거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해층에는 4도씨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온도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온약층인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수온약층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럼 여기는 이제 혼합층은 온도가, 그죠? 온도가 높은 편이고 심해층은 온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쭉 하고 떨어지겠지, 그죠? 이때 밑에는 차갑고 위에는 따뜻하네. 대류 현상이 안 나타나죠. 그게 핵심인 거야. 수온약층은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거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결과 뭐가?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이 차단당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류 현상이 나타나면 물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만약에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면. 근데 물이 이동할 때 그냥 물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에너지나 물질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교환이 안 돼요. 위 아래 사이에. 그래서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는 게 수온약층의 특징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어떤 얘기로 볼 거냐면은 수권은 특히 누구의 위도에 따른 영향이 좀 커요.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위도에 따른 이 수권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위도에 따라서 요 구조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위도, 극지방 얘기하는 거죠. 중위도, 그 다음에 저위도, 적도지방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보게 되면 일단 저위도에서는 요렇게 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중위도에서는 요렇게, 고위도에서는 요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하나 볼 거는 이겁니다. 뭐 심해층은 아까 여기 얘기했죠.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자, 다시 얘기하면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의 차이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달라요. 적도 쪽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굉장히 덥잖아.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춥잖아. 근데 심해층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어디 있든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해층은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상관없이 다 4도씨의 물로 그냥 채워져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게 뭐야? 표층이죠. 표층 수온입니다. 표층 수온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데죠. 태양을 바로 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위도, 적도 쪽은 표층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중위도는 그냥 적당하고, 그 다음에 고위도, 극지방으로 가면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겠죠. 거의 4도씨에 가깝겠죠, 여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저위도는 표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크니까, 요렇게 온도 차이가 크니까 수온 약층의 폭이 넓게 나타나겠지. 온도 폭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표층과 심해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큰 거를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뭐 하겠어?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더더욱 차단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위도는 자, 여기 딱 봐도 뭐야? 혼합층이 두껍죠? 이렇게 혼합층이 두꺼운 걸 우리가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중위도의 특징이죠. 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의 세기가 다른 고위도나 저위도에 비해서 바람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그죠? 더 깊은 데까지 바닷물이 섞이겠지. 그래서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 두께가 두꺼운 걸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위도는 표층과 심해층 사이에 온도 차이가 없죠.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뭐가 수온 약층이 생기는 거였는데,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수온 약층이 여기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니?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이 생기겠죠. 특히 물질의 교환이 생기겠지. 위 아래 사이에 물질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시아가 있고 이렇게 아메리카가 있으면 적도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한류 난류 이거 배웠지? 난류가 위로 올라가고, 그죠? 한류가 또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얘네 둘이 만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조경수역이라고 하지.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저위도에 물이 따뜻하니까 물고기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저 밑으로 가는 물고기들이 그냥 크기도 엄청 크잖아, 애들이. 그죠? 물고기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먹이가 별로 없어. 왜? 애들이 다 먹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럼 밑에는 물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먹이가 많거든. 이게 올라오면 좋은데 못 올라오지. 수온 약층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로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가면, 극지방에 가면 어떻게 돼? 이제 올라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극지방에 있는 물들은 요 위에도 먹이가 많다고. 영양염료라고 해. 영양물질들이 많아요. 그걸 가진 한류가 내려와. 그럼 밑에서 난류를 따라 올라간 물고기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좋은 먹이와 그 다음에 많은 물고기들이 만나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물질들이 위아래가 차단되긴 하지만 그게 교환될 수 있는 데가 어디? 저 극지방에 가면 교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옛날 뭐 시험 문제에서 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류 난류는 중학교 때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이런 이제 변화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도 그 오른쪽에 139페이지에 보시면은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에서 나와 있죠.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저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아마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지? 왜 중위도에서는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들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 좀 해놓으시고요.
저위도에서 혼합층이 얇은 게 아니라 중위도에서 두꺼워지는 거지. 됐나? 자, 봅시다. 이번에 볼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권의 생명체, 생물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그걸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거는 생태계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2학기 범위에 들어가서 이제 배울 거고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생물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생물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봤던 기권, 직권, 수권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뭐 한다는 거야? 기권과 직권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거고 직권과 수권 사이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거고 기권과 수권 사이에서도 영향을 주고받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직권과 생물권, 생물권과 수권, 생물권과 기권 사이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 예시에 뭐가 있니? 꼭 그 서술형으로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써봐라. 한 가지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예시를 주어지고 여기는 누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역, 여기는 니은, 여기는 디귿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런 예시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니?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완자에도 예시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학교 구교재나 프린트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잘 봐둬야 돼요. 그게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자, 해서 거기 한번 보시면 149페이지 그 140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그림 있죠. 그 그림이라든지 또 뒤로 넘어가면은 147페이지에 보시면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바로 그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147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없니? 힌트 없어? 없어?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해서 자, 거기 생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권, 직권, 수권이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이때 생물권과 기권이 주고받는 걸 A, 그 다음에 기권과 수권이 주고받는 영향을 B, 그 다음에 직권과 수권이 주고받는 영향을 C라고 했을 때 가에서 자 열대 해상에서 태풍, 자 해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태풍에 동그라미 치세요.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해상이라고 하는 열대 해상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수권 얘기하는 거겠지? 태풍은 뭐야? 그죠?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기권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수권과 기권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에? 비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자 나에서 얘기하는 거 자, 육상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조심한 거 육상생물에 여기서 육상에 꽂히면 안 되지. 식물에 꽂혀야지. 그죠? 식물의 광합성으로 뭐가? 산소가 발생한다. 그러면 식물은 뭐가 되는 거고? 생명권. 그지? 생물체가 되는 거고 산소는 어디? 기권을 구성하는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 저 A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생물권과 기권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에서 얘기하는 거는 강물에 의해 V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진다. 그럼 강물 V자 계곡, 그죠? 자, 지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강물은 당연히 수권에 해당할 거고요. 자, V자 지형은 직권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C에 해당하는 거겠죠. 됐나?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대부분은 우리가 보면 그게 뭐 한번 읽어보면 뭐 다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얘기들인 거고, 가끔 또 생소한 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트 이런 거에 나오는 예시들은 꼭 알아둬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141페이지. 자,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고, 특히 14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죠? 거기에 이제 표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특히 한두 번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문제 자주 나오는 애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래요. 했나요? 자, 뭐 예시 그거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이 좀 너무 걸리니까, 그죠? 오늘 한번 풀어보면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질문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자, 14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개념 확인 문제 있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146, 147, 12번 문제까지 거기까지 과제로 합시다. 됐나요? 그래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150페이지 그 2번 문제 있잖아? 2번 문제, 그것도 G1에 나오는 문제예요. 아까 선생님이 그 화성하고 금성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거하고 함께해서 최근 한 2년 안에 새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도 나중에 꼭 풀어보셔야 돼. 그 문제는 그 자기권 생기고 우존청 생기는 거는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여도 마찬가지 2학기 가면 고생대, 중생대 뭐 이런 걸 배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요 관련된 그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뒤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실력은 문제에 있는 것들이 지구과학 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아서 여기도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하여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7페이지 12번 문제까지 과제로 할게요. 그리고 그 기출필기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기출필기 다 있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 홀수 번호 문제들은 그냥 풀어보세요. 따로 다음 주에 그걸 검수하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풀어놔야 돼. 나중에 풀어볼 문제들 많으니까.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